네, 안녕하십니까. 정국무자입니다. 네, 어저께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일찍 급히 왔다가 어제 그 카레라이스라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제가 뭐 저녁에 한 20분, 30분 정도 해서 하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10시 반이더라고요. 못했고 까레라이스라고 그래서 저는 카레라이스인 줄 알았더니 까레라, 포르쉐 까레라 911 그거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이제 까레라이스입니다. 상당히 뭐 재밌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고 뭐 유튜브는 저보다 1년 늦게 했는데 50만 명 정도 이제 구독자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마음이 좀 편안했습니다. 저는 구독자 50만 명이면 안 돼요.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뭐 구독자 50만 명 이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30분 동안 못 찍죠. 아무튼 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또 컨셉도 좋고 뭐 컨셉은 또 제 컨셉도 나쁘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영상에 유튜브로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한 데가 많더라고요. 뭐 지식 한 모금이네,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이네, 뭐 여러 영상이 많은데 약간 뭐 누가 작가가 써준 걸 읽는 느낌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작가 요즘 보니까 유튜브도 돈을 많이 들이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임팩트 있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종인 씨라든지 뭐 또는 왜요 지금까지 제가 뭐 인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제 입장, 저의 그냥 그 본연의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겪어온 뭐 커리어라든지 지금 현직에 또 있는 감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롯이 뭐 제 의견인 것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일론 리브 머스크입니다. 일론 리브예요, 리브. 우리 크리스토퍼 리브 아시죠? 옛날에 슈퍼맨 나왔던 거.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그 리브입니다. 리브. 갈대, 리브. 1971년생인데 51세예요, 지금. 만으로 51세고, 71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지금 53이죠, 53. 출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은 보니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캐나다에 미국으로 3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은 이제 많을 때는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00억이 넘죠. 360억 정도 되는 거죠. 360조. 360조. 그래서 3천억 달러면요. 포르투갈, 그리스, 이 나라들보다 더 지금 GNP 1년 GDP죠, GDP. 국가 GDP가 그리스하고 포르투갈보다 많은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재산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 1조 7천억. 1조 7천억. 다행이에요. 그래도 개망신 안 당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GDP가 뭐 일론 머스크 같다 그랬으면 이거 뭐 창피해 살겠습니까? 포르투갈하고 그리스 정도. 학력은 보니까 이제 퀸스 대학 중퇴고, 뭐 꼭 보면 이렇게 그냥 중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제 학사로 이제 물리학, 경제학 했습니다. 거주지는 뭐 텍사스,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 집이 없다 그래요. 본인은 집을 안 산대. 보통 보면 뭐 360조인데 재산이 굳이 뭐 이렇게 사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직업은 뭐 이제 창업하신 분이고 투자자고 지금 갖고 있는 회사를 보니까 테슬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 그 다음 오픈 AI 요즘 챗 GPT 있죠? 그거 만든 회사죠. 오픈 AI 그 다음 보링 컴퍼니 그 다음에 뉴럴링크 트위스터도 이번에 만들었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참 뭐 회사 이런 거 그냥 테슬라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뭐 뉴럴링크니 스페이스X 이런 것들 오픈 AI 하나만 만들어도 아우 대단하다 이러는데 이걸 뭐 몇 개씩 갖고 있으니까
역사에 길 남을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땐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정말 뉴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학자는 아니지만, 뭐 크리스토퍼 누구예요? 콜럼버스? 뭐 이런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군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참 뭐 가늠이 안 돼요, 현재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 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이팔,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이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엑세닷컴이라는 회사인데,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또 만든 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도대체 우리가 그냥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그 기업을 그냥 다 자기가 만든 거야. 엑스닷컴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페이팔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미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이미 재산이 한 2천억? 예, 2천억 정도 되는 정도의 재산을 벌써 모았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페이팔 판 돈 가지고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니 이런 거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 어디 뭐 좀 영화에 나와도 이런 영화는 못 찍을 것 같아. 이런 영화는 못 찍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지만, 이게 이제 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응? 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응?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첫째는 이 사람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가 이제 컴퓨터라 그래요. 예, 컴퓨터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뭐 남아공항에서 잘 나가는 이제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고, 엄마가 이제 무슨 모델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뭐 모델 현역을 한다 그러죠. 약간 뉴발란스 분 같아. 나이도 먹고 그런데도 아직도 현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이 좀 부자였답니다. 원래 부자였대요. 원래 부자인데 본인이 이제 뭐 컴퓨터 하고 싶다 이러니까 부모님이 시켜줬겠지. 돈도 많은데 뭐 안 시켜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머리 속에 자기가 상상하는 걸 다 실현한 거죠. 근데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게 무슨 뭐 집에 돈 많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게임이나 하고 뭐 여자 꼬시고 다니고 마약하고 막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 책을 그렇게 읽고, 책을 라이브러리 가서 책을 그렇게 읽고 하루에 뭐 10시간씩 책을 읽었대요, 어렸을 때. 거기다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전자공학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가 일단은 뭐 도구적인 학문, 어떤 근원적인 도구적인 학문, 기술 쪽에 이제 어떤 관심이 많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수가 겸비된 거지, 문무가. 일단은 어떤 기술, 테크니컬한 쪽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본인이 무슨 게임도 만들고, 본인이 어떤 뭐 컴퓨터 세상이라든지 이런 공학적인 부분, 전자공학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은 어렸을 때 다 습득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인문학적인 소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습득을 한 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10살에서 20살 사이, 이때 상당히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반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인문학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도구적으로 뭔가 이제 공학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시도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나중에 무슨 전공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하고 물리학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물리학을 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꼭 공대에 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자공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물리학도 결국은 인문학이에요, 말하자면. 경제학은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이제 인문학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상당히 그런 어떤 공학적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인문학적 파운데이션이 갖춰진 부분, 이 부분이 이 사람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막 그런 사람들만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또 보면 이 사람의 특색이 뭐냐면, 일단 일 중독자라는 유명해. 그래서 사실 요즘에 기업에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를 비유해서 뭐 CEO라든지
저도 이제 회사에 근무하지만 파운더, 우리 회사의 어떤 오너들 이런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예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 왜 욕을 먹고 있냐면 요즘 주 40시간 일하는 것도 막 힘들다 그러고 사주 일한다 그러고 이런 거 막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뭐랄까요 임팩트가 있게 이 사회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 주 4일 근무하고 이게 지금 임팩트가 있는 시대에 일론 머스크는 주 100시간을 지금 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100시간 일을 하죠. 그러니까 100시간을 제가 이 시간을 쳐보니까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1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월, 화, 수, 목, 금, 금, 금입니다. 그 7일을 남들 어떤 사람들은 불금하고 있고 토, 일 이렇게 다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그리고 하루 14시간. 예, 우리가 24시간이라 그러면 14시간이면 자는 시간 6시간 빼고 나면은 4시간 남죠? 4시간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거 빼고는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얘기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았던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와이프 같은 경우 저스틴 머스크 이런 사람은 남편이 자기 친구들은 7시, 8시에 들어와서 불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스틴 지금 이혼한 사람이죠, 저스틴 머스크.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남편이 한 11시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이제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스크도. 제가 생각해도 그건 틀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망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망할 이제 뻔한 위기, 2018년도 테슬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잘 안 되고 하니까 실험한 것들도 그렇고 사실 테슬라라는 게 성공하기 힘들죠. 왜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워낙 잘 나가는 데가 많은데 지금 파운데이션 이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전기차가 이제 생산하게끔 완전히 갖추어진 세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테슬라가 가푸트처럼 툭 나와서 그냥 우리 전기차 팔게 이러는데 지금 전기차 사이에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도요타네 뭐네 다 해서 경쟁에서 지금 1등 하고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은 전 세계 모든 차 중에 지금 테슬라가 1등이에요. 시총이. 근데 2018년도에는 테슬라가 그냥 망할 뻔했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하고 있어.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원래 다른 사람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원래는 이제 스페이스X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물리학을 했잖아요. 자기가 전공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워, 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물리학적 파워든 정치학적 파워든 정치도 파워잖아요. 그렇죠? 저도 파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물리하고 정치학은 하나예요. 결국은 자연과학에서의 파워나 사회과학에서 파워, 어떤 파워든 간에 그 파워를 연구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거 두 개 다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스페이스X를 이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가장 이제 목표를 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트위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사실 테슬라 산 것보다 더 비싼 테슬라는 거의 초창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푼 투자 안 했어. 예, 거의 한 2, 300억 정도 투자했나? 이런 정도였단 말이지. 근데 트위터는 거의 몇십 조, 몇십 조를 좀 갖다 부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머스크가 그 정도 돈을 쓰겠다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는 에너지, 물론 이제 스페이스X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화성에 도달하기까지의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 사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운반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운반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로켓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화성으로 가기까지의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관건이야. 그래서 그것이 지금 머스크의 가장 큰 관심사고, 또 하나는 바로 트위터라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해주는 방송은 없더라고요. 트위터는 바로 사회과학적인, 정치학적인 파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위터는 말이 뭐예요? 정치적인 힘은 뭡니까? 말이죠. word. 예, 워딩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트위터라는, 우리가 지금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 트위터가 뭐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본인도 지금 트위터에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다, 너무 높다, 이거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막 테슬라 주가 폭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험해 보는 거야.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인 게 트위터를 통해서 자꾸 이제 트위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툭툭툭툭 던지면서 실험해 보는 겁니다. 트위터를 제일 잘 사용한 또 정치인이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라든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트위터가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돈이 있잖아요. 뭐 도널드 트럼프 돈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두 가지 파워에 관심이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트위터랑 스페이스X. 근데 스페이스X 만들고 나서 나온 게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본인이 원래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원래 투자자였어요. 그냥 투자자. 근데 투자자였는데 하는 게 짓을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에휴, 저 CEO 저렇게 이 사람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일해야 된다고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 CEO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뭐 거스름만 피우고 뭐 그냥 노는 것 같이 일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딱 내보내고 본인이 CEO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만큼 키운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당히 지금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스페이스X라는 게 뭐예요? 나사가 원래 국가에서 로켓 만들어가지고 보내도 지금 뭐 1968년 이후 뭐 사실 우리 존 F 케네디 때 보낸 때 이후로 사실은 뭐 두문불출했잖아. 뭐 콜럼비아원이 챌린저원이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거의 뭐 돈 많이 드네 뭐네 막 이랬단 말이야. 또 혈세를 거기다 갖다 부시냐 이랬는데 그냥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14,000개의 위성을 띄우는 지금 스타링크도 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일이 다 로켓으로 쌓아올려가지고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것을 민간 기업이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한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그걸 지금 결국은 해낸 거야.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얘기 들을 때 2006년도 7년도 이렇게 했을 때 테슬라 전에 스페이스X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좀 웃겼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가 펠컨 헤비인가요? 로켓 이름 있잖아요. 그 로켓을 쏴 올려서 결국 성공을 했죠. 4번째 만에. 그래서 머스크는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X마저 성공을 하고 그냥 테슬라 성공시키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테슬라 성공시켰을까를 그냥 미뤄짐작 하시면 돼. 스페이스X를 성공시키는 거는 테슬라를 성공시키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트위터도 보다 비상장 기업이에요. 트위터가 비상장 기업 된 거 모르시죠? 트위터가 작년에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상장 폐지됐잖아요. 왜? 트위터 지분의 100%를 일론 머스크가 사버렸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테슬라만 좀 상장으로 놔두고 나머지 자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트위터라든지 스페이스X는 왜 비상장으로 놔뒀을까요? 그리고 비상장 기업 중에 지금 2등이에요. 자산 가치가. 104조인가 그래. 104조. 상장을 안 했는데도 104조, 우리나라 돈은 104조입니다. 기업 가치가. 상장하면 거의 100배, 1000배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스페이스X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개념이 틀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테슬라는 그냥 일론 머스크한테는 그냥 도구적인 어떤 회사인 거고, 실제 본인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권력, 트위터.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권력, 그리고 실제 화성으로 보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권력, 파워.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와 파워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성향이 우파 자유주의자인데, 본인이 원래 있었던 IT 업체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100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에 관심 많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에너지에 관심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솔라시티 이런 것들도 그냥 태양광 쪽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분은 트럼프라든지 공화당 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랑도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트위터 인수하면 트럼프 계정부터 살려놓겠다. 트위터 계정부터,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질적 자산은 다 매각해서 부동산은 없답니다. 하나밖에 없대요. 그 자기 자식들한테 줄 거 하나밖에 없고 다 펴고 다 했고, 이 사람은 스페이스X라는 그 기업에 자기 모든 걸 투자할 것이고 본인이 부자로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모든 걸 다 그냥 지금 뭐 몇백조, 몇천조 되는 재산을 그냥 다 그냥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1달러 프로젝트니 이런 것들도 했잖아요. 예전에 뭐 자기가 한 달에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뭐 실험을 할 정도로 그냥 자신의 모든 어떤 정열과 열정을 본인이 어렸을 때 목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쏟아붓는 이런 스타일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거.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사람의 핵심만 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 설정한 목적을 이루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성취주의자고 성장주의자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생을 정말 알토론 같이 잘 사용하고